안녕하십니까. 논리와 IoT 코딩을 담당하고 있는 이철승입니다. 오늘은 그 4주차 1차 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 사용할 보드 정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4주차에서는 이제 그 우리 교재 32페이지 보면은 함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함수 한번 들어가 보고 실제 보드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아두이노 보드가, 물론 이제 시뮬레이터, 지난 시간에 시뮬레이터 사용법이라든지, 스케치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물 보드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실물 보드에 우리가 아두이노 키트가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가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 보드를 직접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보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사용해야 될, 이게 아두이노 보드라는 거예요. 아두이노 보드를 한번 열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두이노 보드 입문자 키트라고 되어 있는, 구성 요소고요. 여기에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품들이 쭉 있고, 이제 그 개인당 한 대씩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각각의 이제 요것들은 이제 버튼과 포텐시아메타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센서, 물론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투스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보드는 이런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USB 케이블이 있는데 이 USB 케이블을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데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실제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에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안 열어지네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이런 일반적인 USB 케이블이에요. 그렇죠. 이런 USB 케이블을 가지고 요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예요. 지금 이제 비닐을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게 될 건데. 자, 아두이노 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노라고 써졌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우노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0번부터 13번까지, 0번부터 13번까지 이렇게 핀을 이런 그 리드선, 이런 리드선으로 이렇게 꽂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 A0부터 A5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A0부터 A5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날로그 센서들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V인, 이제 전압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라운드 부분, 기본은 이제 5V를 사용을 합니다. 3.5V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실험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컴퓨터상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스케치 프로그램이 이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요 부분을 아두이노 보드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한 부분을 컴퓨터 USB 케이블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꼭 요 부분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때는 이제 포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 포트 확인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두이노 보드 기본 세팅, 무조건 이거는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터도 하겠지만, 자, 열어볼게요. 요게 이제 브레이드 보드라고 합니다. 브레이드 보드. 자,
브레이드보드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어진 형태, 여기 이어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종 이제 이런 센서나 부품들을 장착을 하고 이런 리드선 같은 거 연결을 하고 아두이노 보드에 직접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USB 케이블을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돼서 뭔가를 작동을 시켜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리셋 버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셋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리셋이 돼요. 그래서 재시작, 리부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원이 들어갑니다. 전원이. 이제 전원이 5V 전압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전원이 다이렉트로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5V, 우리 건전지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에 있는 실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연결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한번 들어가서 스케치 프로그램의 구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두이노 보드 보시면 아날로그, A로 시작하는 아날로그, V인, 그라운드 5V 있고 0부터 13번까지 디지털 핀입니다. 디지털 핀. 그 다음에 가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결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그 신호를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우리 이제 뭐랄까 모토 제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 이름은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교육용 보드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십시오. 아두이노 우노 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스케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아두이노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두이노라는 아이콘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두이노 보면은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있는데 화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확인 버튼, 그 다음에 업로드. 이 업로드는 방금 전에 이제 봤던 아두이노 보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열기 파일이 있는데요. 항상 이제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포트가 연결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두이노 보드하고 그 USB 케이블로 연결이 된 상태예요. 연결이 된 상태고 여기 보면 툴에 보시면 항상 이제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 보드로 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툴에 보시면 여기가 자 뭐가 있냐면 보드라고 돼 있어요. 보드. 지금 현재 아두이노 보드하고 연결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요게 이제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부분 볼게요. 자, 포트 부분 보면 자, 아래에 보시면 이제 포트가 있는데요. 포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잠시만요. 자, 이 포트 보면은
자, 여기 뭐 이제 저와 이제 여러분은 실제 지금 현재 보드는 없으시죠? 실제 보드는 없었는데 이제 보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컴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컴7이죠. 컴7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꼭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꼭 클릭을 해 주셔야만이 이제 아두이노 보드하고 이 스케치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동이 됐다. 자, 글씨를 조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가 좀 작죠? 폰트를 늘리려면은 여기 편집 들어가 보세요. 편집 들어가 보면 폰트 크게 눌리기 있어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인데 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자, 글씨가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이에요. 스케치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작업은 할 거예요. 시뮬레이터 가지고 작업을 할 것이고 이제 우리 수업할 때 동시에 이제 진행되니까 실제 보드 수업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병행해서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은 실제 그 동영상 들을 때 이제 저희가 없잖아요. 아두이노 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터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만 하시는데 이제 시뮬레이터만 했을 때하고 실제 보드하고 연결했을 때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32페이지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 물론 이제 교재가 준비가 안 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는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란다 그러면 파일에서 새 파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포트폴리오 만든다든가 여러분 보고서 작업할 때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이름의 저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페이지 단위로 저장을 하든 예제 단위로 저장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두이노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셋업과 루프 함수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좀 지우고 제가 함수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랭귀지가 C 언어입니다. 뭐 시뮬레이터에서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C 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게 자, 메인 함수라는 거예요. 메인 함수. 자, 메인 함수고 요렇게 중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중괄호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인 함수 블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인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예요. 그러면 기본 문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컴파일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시 코드라는 게 있어요. 원시 코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원시 코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 뭘로 바뀐다고 했냐면 이진 데이터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진 데이터. 그럼 요 사이에 컴파일을 해야 되거든요. 원시 코드를 컴파일해서 이진 데이터로 만드는데 그러면 요 컴파일러가 우리가 만든 이 원시 코드를 이진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읽는 함수가 이제 메인 함수인 거예요. 메인 함수.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를 가장 먼저 읽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문법만 같이 그 C 언어 함수 문법을 사용하는 거지 C 언어하고 똑같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함수는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어떤 함수냐면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입니다.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로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 뒤에. 여기 뒤에가 가로가 붙게 되면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업 함수, 루프 함수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괄호, 여기서부터 이 중괄호가 이렇게 열어지고 막아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어지고 막아지고 있는데 요게 셋업 함수 블럭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업 함수 블럭.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프 함수 블럭. 그래서 이 셋업하고 루프는 항상 쓰여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드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타입이에요. 보이드. 보이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이제 변수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문법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드 셋업 하게 되면은 보이드 셋업 하게 되면 이 셋업 함수 블럭이다. 그리고 보이드는 여기 보면 return이라고 이제 글자를 쓸 건데 이렇게 이제 return이라고 쓸 거예요. return 뭘 이제 뭐 땡땡땡 쓸 건데 요 리턴 타입이 요 리턴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블럭 안에서 리턴이 존재하려면 보이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리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이드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셋업 함수하고 루프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슬러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슬러시 두 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걸 뭐라 그러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셋업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하시오. 네가 셋업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시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셋업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루프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시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부분을 하냐면 요 부분하고 사실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주석이기 때문에 주석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워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이제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컴파일러가 요 부분은 읽지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5페이지 한번 볼게요. 35페이지 보면은 자, 요런 게 써졌어요. 이게 싹 지워버릴게요. 어차피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더 할 거지만 자, 35페이지 보면 int add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너무 뭐 많은 게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 add 함수예요. 예, 가로가 들어있으니까. 가로가 들어있으니까 add 함수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셋업하고 루프하고에는 가로 안에가 비어 있어요. 자, 가로 안에가 비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들어있어요. 이 가로 안에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add라는 함수는 누가 만든 거냐면 여러분이 만든 함수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수는 아직 안 배웠어요. 자, int라는 게 있어요. int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주석을 달아 드릴게요. 이게는 이제 슬러시 두 개 주석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는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add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 함수를 만든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함수를 선언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add라는 함수 더하기를 할 건데 뭘 더할 거냐? 그죠? 뭘 더할 거냐? 나는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정수가 어떤 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정수 하나, 또 어떤 정수 하나인 거예요. 근데 컴퓨터상에서 이 정수를 넣기 위해서는 정수의 어떤 메모리 공간이라는 걸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정수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int라고 합니다. int. 그러면 이 어떤 정수가 받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어떤 정수가 받을 데이터 타입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정수를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할 겁니다. A. 그러면 얘는 뭐라 할 거냐면 나는 B로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함수는 뭐라고 할 거냐면 add로 할 거예요. 그러면 함수에 뭐가 존재한다 그랬죠? 블럭이 존재한다 그랬죠? 요 중괄호 블럭이 있는데, 그러면 A하고 B가 어떤 값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 더하기 정수를 한다는 말이 A 더하기 B를 한 꼴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를 한 게 C에다 넣어주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수하고 정수하고 더하면 뭡니까?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하고 정수를 더할 또 다른 정수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정수가 요 C라는 거죠. C. 그죠? 요 C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C, 정수 더하기 정수를 C라는 말 넣어주고, 자, 아까 전에 함수의 루프나 셋업에 보면 여기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void. 그렇죠. 근데 사용자 정의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void는 요 리턴이 없는 거예요. 요 리턴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나는 이래요.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1 더하기 1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2 더하기 2를 할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내가 선언한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던진단 말이 return이라는 거예요. return. 그럼 뭐를 던질 거냐? C를 던진단 말입니다. C. 그죠? C를 던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C를 던져서 하겠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return이 존재하면 여기는 반드시 데이터 타입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 타입이 존재해야 되느냐? 요 return을 할 데이터 타입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리턴을 해야 될 데이터 타입이. 그러면 요 C의 데이터 타입이 뭡니까? 여기 int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int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int가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이 우리 교재 35페이지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 이해하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36페이지 1번에 보면 출력할 데이터 타입은 정수다라는 거예요. 자, 출력할 데이터 타입은 정수다. C가 int 정수다. 자, 함수명은 더하기 add다. 함수 add. 그렇죠? A, B와 더해서 C에 넣어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변수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변수 선언. 그러면 변수를 선언했으면 선언된 변수에 반드시 초기 값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C에 들어간 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C에 들어가는 꼴이. 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요 사용자, 내가 만든 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거예요.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자, 어디에 들어가냐면 셋업이나 루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함수 void setup의 중괄호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void loop 이렇게 해서 중괄호 블럭이 있고, 여기에가 자, 좀 화면을 글자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우리 어디에가 37페이지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했냐면 함수를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쪽에서 자, 셋업 부분에서 나는 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받아줄 변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int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add 하고 요 a에 해당하는 b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1, 2 이렇게 하고 끝에는 세미콜론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1 하면 1이 a가 되는 거고 2가 b가 돼서 1하고 2하고 더해서 c에 대해서 c를 던졌어요. 어디로 던졌어요? 여기로 던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던져서 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프로그램도 예제 2-4에 있는데, 예제 2-4에 있는데, 내가 시리얼 모니터, 자, 우리 이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시리얼 모니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자, 기억하세요. 여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리얼 모니터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위에다 써야 될 구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문이 뭐냐면,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있는 serial.begin 96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스케치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하는 방법들. 여러분은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하는 방법들을 요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 보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스케치 프로그램 연결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4주차 2차 시에서 시뮬레이터로 이용하는 것하고 여기 있는 함수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